안녕하세요. 손학비입니다. 다육생활하면서 가장 즐겁고 신기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즐거운 순간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입꼬지를 해놨던 입에서 아가가 까꿍 하고 나올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탄생은 참 신기하죠. 이런 신기함에 입꼬지를 멈출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입꼬지를 해서 나온 아가들을 돌봐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손학비 다음 카페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입꼬지 관련 질문들인데요. 며칠 전 제가 영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초보님들이나 고수님들 모두 입꼬지 하시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무척 좋아합니다. 초보님들과 고수님들 입꼬지 스타일이 약간 다를 텐데요. 아마도 고수님들은 주로 효도받을 아이들만 입꼬지 하시고 초보님들은 떨어지는 대부분의 잎들을 버리지 못해 입꼬지를 하시죠. 입장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죠. 모두 다육맘들이 되어가는 정도를 걷고 계시는 겁니다. 떨어지는 입장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입장 하나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우리는 대단한 거죠. 그럼 잡벅은 그만하고 입꼬지하는 모든 다육맘들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 시작해 볼게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기 위해 여러 입꼬지 아가들을 데려왔습니다. 신기하게도 모양도 가지각색인데요. 크게 형태를 나눠보자면 3가지 정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얼굴만 나온 입장, 뿌리만 나온 입장, 얼굴과 뿌리가 모두 나온 입장이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너무 귀엽죠? 이런 3가지 형태 중에 가장 바람직한 입꼬지 형태는 바로 뿌리가 먼저 나온 뒤에 아가 얼굴이 나오는 입장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먼저 나와야 물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있으면 물을 자주 스프레이를 해줘서 엄마 잎이 천천히 말라가게 할 수 있거든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덕에 엄마 잎이 천천히 말라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뿌리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아가 얼굴이 먼저 나오는 이런 입장 형태의 경우에는 뿌리가 없어서 물을 주면 안 된답니다. 뿌리가 없으니 물을 흡수도 할 수 없고 자칫 물을 잘못 준다면 엄마 잎이 물러서 아가까지 훅 떠날 수 있거든요. 뿌리가 없어서 물을 못 주고 엄마 잎만으로 공급을 받으니 엄마 잎도 빨리 말라가는 겁니다. 엄마도 고생이고 아가도 고생하는 형태이죠. 해서 입꼬지는 뿌리가 먼저 나오고 아가 얼굴이 나오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죠. 초보님들이 여기서 흔하게 하는 실수를 말해보자면요. 뿌리가 없고 얼굴만 나온 입장에 물을 주는 겁니다. 물을 주면서 많이 먹고 쑥쑥 자라렴 하면서 콧노래까지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뿌리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물을 자주 줘서 엄마 잎이 물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 아이도 지금 뿌리가 없는데 엄마 잎이 다 물렀네요. 그러면 보통 아이고 엄마는 이제 늙어서 돌아가시는구나. 너라도 잘 자라렴. 또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가한테까지 물을 주곤 하는데요. 마음은 아름답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뿌리 나오기 전에 물을 줘서 엄마 잎이 물은 경우는 아가가 수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엄마 잎이 물렀으니 아가들 또한 위험해지겠죠. 그러니 절대 뿌리 없이 아가 먼저 나온 입장에는 물을 주지 마시길요. 물을 안 줘도 건강한 엄마 잎으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아 잘 살아갑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콧노래는 불러도 물은 안 됩니다. 그럼 뿌리가 먼저 나온 입장과 아가가 먼저 나온 입장을 화분이나 풀분에 옮겨져 볼까요? 어떤 시청자님이 댓글에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왜 입꼬지를 풀분에 하나요? 화분에 바로 심으면 안 되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 주신 시청자님 댁에 빈 화분이 아주 많으시다면 각각 독립된 화분에 심어주는 것도 아주 좋답니다. 그럼 나중에 풀분해서 다시 이쁜 화분으로 이사를 안 시켜도 되는 거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잎꽂이 아가들 수가 너무 많다 보니 각각 독립된 화분에 심어주는 건 어렵습니다. 화분이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풀분에 먼저 이사를 시켜주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독립된 화분에 심어줍니다.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그럼 잘 자란 잎꽂이 아가들을 풀분에 심어 볼까요? 먼저 풀분에 굵은 마사 넣고 배양토를 채워줍니다. 이때 배양토를 가득 다 채울까요? 아니면 조금 덜 채울까요? 소낙비 TV 시청자님들은 눈치채고 계시죠? 맞습니다. 풀분에 배양토를 약간 덜 채우고 배양토 위에 상토를 소복하게 올려줄 겁니다. 일단 풀분에 배양토를 모두 담아줍니다. 이렇게 풀분에 배양토를 약간 덜 채우고 배양토 위에 상토를 소복하게 올려줍니다. (100% ) 상토 위에 잎꽂이 잎장을 가지런히 올려두시면 뿌리가 더 잘 나옵니다. 뿌리도 잘 나올 뿐더러 그 뿌리가 상토를 뚫고 배양토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분갈이를 다시 안 해도 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풀분이다 생각하시고 굵은 마사 깔고 배양토 넣고 배양토를 약간 덜 채운 화분에 상토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잎꽂이할 잎을 이렇게 뽑아 주셨다면 뿌리가 이렇게 상토로 인해서 뿌리를 잘 내리고 상토 밑에 배양토로 뿌리를 내리니 분갈이를 따로 안 해줘도 되는 거죠. 만약 상토에서만 뿌리를 내렸을 경우에는 다육이가 웃자람이 있을 듯 해서 따로 분갈이를 해줘야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상토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배양토 밑으로 뿌리를 내려서 따로 분갈이를 안 해줘도 되는 경우죠. 이해가 되시죠? 꿀팁이니 꼭 기억하세요. 풀분에 상토까지 모두 채우셨다면 뿌리 나온 잎장을 심고 아가만 나온 잎장도 심고 뿌리와 아가가 같이 나온 잎장도 심어줍니다. 뿌리를 상토 밑으로 잘 심어주세요. 귀엽죠? 미인은 아가였을 때도 미인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천대전송 잎꽂인데요. 보아하니 철화로 자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하실 일이 있는데요. 뿌리만 나온 잎장에는 뿌리 부분에 상토를 살살 뿌려서 뿌리를 감싸주세요. 그런 다음 물을 살짝
매일 조금씩 스프레이 해줍니다. 뿌리 나오고 아가 나온 입장도 상토로 뿌리를 잘 감싸줍니다. 그런 다음 물을 살짝살짝 매일 조금씩 스프레이 해줍니다. 즉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거죠. 너무 많이 자주 뿌려주지 마시고 하루에 한두 번쯤 아주 살짝 상토에만 수분만 주는 정도로만 주셔요. 이때는 콧노래를 부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뿌리보다 아가가 먼저 나온 입장에는 물을 주심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 키운 잎꽂이 아가가 쑥쑥 성장해서 한 화분을 차지할 정도로 큰다면 특별하게 정이 더 많이 가죠. 그래서 우리 다육맘들이 잎꽂이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잎꽂이는 참 매력 있습니다. 초보님들이나 고수님들 모두 잎꽂이 성공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네요. 가는 길도 고생이고 가서 음식하는 것도 고생이지만 1년에 한두 번이니 즐거운 마음으로 연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낙비 TV 시청자님들 댁에 배부름처럼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즐겁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렴하고 건강한 다육이 판매하는 소낙비 판매방도 자주 놀러 오시고요. 그럼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